안녕하세요. 특공영어 김대현 원장입니다. 왜 문법이나 영작만 하면 영어가 어려워질까요? 답은 쉽죠.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는 배웠지만 깊게 안 배웠다는 거. 깊게 안 배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반복을 많이 안 했다는 거. 깊이 있게 제대로 계속적인 반복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 규칙 언어의 핵심 뼈대를 왜 초6으로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또 수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에 문법 안 가르치는 학원이나 학교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웠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문법을 어려워하고 문법 때문에 영어가 안 되고 배운 문법 또 배우고 특강 때 또 듣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약간 짧게 깊게 하면 되는데 그 반복을 얕게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좀 반증이긴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품사를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에서 품사는 단어 종류를 8가지로 구분한다는 게 다가 아니라 이후에 배우게 되는 모든 문법들은 이 8품사로 귀결이 되거든요. 단어를 알면 품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품사를 좀 깊이 있게 알아야 이 용도가 이후에 배우는 문법들이 얘는 그러면 이 단어가 변해가지고 또는 이 문법이 요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왜 형용사가 되고 명사가 되는지 그 문법을 배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8품사 안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법 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야가 넓어진다? 틀이 잡히네? 구조가 잘 보이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법 용어가 어떤 품사로 변하는지에 대한 이 연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문법을 시작함에 있어서 품사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은 얘네들 8품사 아니라고 물어보면 한 70%는 안다고 하고 와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주어 이렇게 말하고 여기 서술어 이렇게 말하고 목적어 또는 보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이런 건 아니라고 하면 주어 하면 들어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가니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가는 품사가 뭐고 8품사는 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이 주어 자리라는 이 자리 이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보니까 틀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한 달치 안 걸려요. 8품사 중에서도 SVC를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용어라 하면은 주어 자리, 명사가 간다, 서술어 자리 간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또한 이걸 깊이 있게 잘 안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할 것 같고 그 아이들이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문법 용어를 알 필요가 있나? 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석사가 되거나 박사가 되기 위한 우리 영문학 전공자가 되기 위한 건 아니지만 문법 기본적인 용어를 알면 훨씬 배우기에는 편해지고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이해시키고 이후에 문법을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이 부분을 좀 세게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들지언정 이게 이해가 되면 뒤쪽으로 갔을 때보다 생각보다 애들이 견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명쾌해야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특히나 어려워하는 문법 구성 같은 게 있을까요? 8품사를 알게 되면은 1에서 5형식을 가르치고 그 1에서 5형식을 가르치면서 수식어가 뭐고 문장의 필수 성분이 뭔지를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두 가지가 좀 깊이 있게 애들한테 체화가 되고 자기 거가 되고 이제 다음을 문법을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사실은 못하죠. 다음 진도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또 학부모들도 기다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배웠는데요, 아는데요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눌러주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선생님이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착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은 한 번 했고 그 문제를 풀었으면은 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걸 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쟤한테 다시 또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5형식이라고 말하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5형식이 아니라 6형식, 7형식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5형식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1형식은 주어와 서술어만 존재하는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1형식이라고 말을 하고 2형식은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보어 자리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subject, verb, 그냥 컴플리먼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자인 거죠. S, V, O 이렇게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3형식인 거고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이죠. 이렇게 목적어 1개, 목적어가 2개. 여기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추다 동사를 쓰고 있죠. 5형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형식은 여기는 보어가 있고 5형식에도
보어가 있죠. 근데 여기를 우리는 주어와 관련이 있다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 있는 보어도 얘랑 보어랑 똑같은 보어이죠. 하지만 얘는 주어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목적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적 보어라 부르죠. 목적 보어라고 말하는 순간 애들도 멘붕이 오고 막 힘들어 하죠, 일단. 하지만 조금만 이해해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5형식은 1, 2, 3, 4형식과 다르게 뭔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5형식에서 이루어지고도 있어요, 보면은.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문장이 한번 끊겨요. 주어가 동사를 하고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My mom makes me happy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는 만들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보호는 목적어와 관련이 있거든요. 행복한 주체가 내가 되는 거지 행복한 주체가 우리 엄마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이지만 얘도 주어와 서술어 관계, 주술 관계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목적 보호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보호는 주어와 관련이 있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행복한 주체가 목적어인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관계에 대해서 주술 관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관련이 있고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고 해주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관계다 보니까 5형식을 사실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많이 책에서도 읽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해할 때는 굉장히 혼란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 문장 구조가 많이 쓰이고 요 문장 구조가 상대적으로 적게 쓰이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는 한 70%에서 75% 이상이 이렇게 쓰이는 구조니까. 요 구조 안에 전치사가 들어가든 부사가 들어가든 부사가 들어가든 또 다른 절이 들어가든 요 뒤쪽으로 이 문장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여기서는 납득이 잘 하지만 가장 잘 안 쓰이고 가장 익숙해지지 않는 문장이 이제 5형식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4형식은 주다를 쓰면은 누구에게 주는지 상대가 누구인지가 있을 것이고 무엇을 줬는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어는 줍니다.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준다라고 해석하면 가장 심플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없는 것도 우리 영어에서 어렵게 하는 한 부분이긴 한데 조사도 넣어주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는 이가를 이렇게 넣어주면 좋죠. 주어가 합니다. 새가 납니다. 아름답게 난다 이렇게 그럼 beautifully가 이렇게 되겠죠. 부사를 넣어주고 완전 완벽한 1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주어 여기는 대부분이 2형식은 그냥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면 2형식 문장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1형식도 있죠. 존재동사로 쓰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비동사가 보이면 1형식 아니면 2형식인 걸로 보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다 3, 4, 5형식은 그냥 일반 동사. 선생님 나는 비동사를 여기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은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제가 상을 주겠습니다. 비동사는 무조건 1형식이나 2형식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이해하는 건 품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사를 알고 이렇게 형식을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러면 동사는 원래는 이 서술어 자리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동사는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고 it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먹다예요. 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좋아 나는 팔품사 외우라고 해서 팔품사 했고 단어 뜻 외우면서 팔품사까지 이제 구분한 방법도 알았어. 근데 왜 얘네들이 이상하게 막 변형이 돼가지고 이상한 문법 용어를 붙여가지고 걔네들이 이상한 데 가냐고 이제 그걸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말과도 연관이 많아요. 얘는 분명히 다예요. 원래 얘는 그러면 이 서술어 자리에만 두 번째 자리에만 가야 되는 거죠. 그 서술어 자리에 가는 건 이 동사, 품사밖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것들을 만나거나 뒤에 뭐 이상한 게 막 붙죠. ing 같은 게 붙으면서 더 이상 요 자리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요런 장치들은 혹은 요렇게 붙는 장치들은 얘가 아니라 그럼 뭐가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말도 나는 먹는 게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해. 말이 바뀌잖아요. 동사였던 아이가. 영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요렇게 쓰던 아이가 요런 것들이 붙었다는 얘기는 말의 사운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품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붙어서 또는 혹은 얘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품사가 여기가 아니라 뭐 얘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칙들을 우리는 명사적으로 쓰였네, 형용사적으로 쓰였네, 부사적으로 쓰였네 또는 동사가 명사화 돼서 그걸 동명사라고 부르네. 그렇게 명사가 됐으니까 명사가 갈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되겠네.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영어
영어가 어려워하고 설명이 어려우니까 또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벽하거나 품사 구분이 완벽했을 때 얘네들이 이해가 완벽하다 그러면 요거를 납득시키는데 크게 어렵진 않더라는 거예요. 서술어였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붙음으로써 더 이상 서술어 자리에 갈 수 있는 동사가 아니라 사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품사가 됐구나. 이렇게 연결되면 애들이 세상 왜 투 부정사가 생겼어요? 투 부정사는 뭐 투 뒤에 많은 동사들이 와서 새로운 품사가 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 부정사다. 물론 이런 얘기도 좋죠. 근데 지금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사가 사운드가 우리말처럼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런 장치를 가지고 품사를 바꿔 쓴다. 이치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애들은 압박감이 덜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팔품사나 오형식만 잘 잡혀 있어도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발 가볍게 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양치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질치기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 댓글이나 설명란 링크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공영어 김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